여러분, 잠깐만요.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궁궐 마당을 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집안도 없고 누구도 눈길 주지 않던 가장 낮은 자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부터 궁궐의 높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왕비도 불안해했고 권세가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훗날 조선 왕실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는 충격적인 비극까지 이어집니다. 마당을 쓸던 한 여인이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최씨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숙빈 최씨라고 부릅니다.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무술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청소부입니다. 아니, 청소부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적어도 청소부는 집에 돌아가면 자기 삶이 있습니다. 무술이는 궁궐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며 평생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 조선을 뒤흔듭니다. 장희빈처럼 화려하게 뒤흔든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래서 더 오래, 더 깊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숙종 임금 시절입니다. 숙종이라는 왕,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희빈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그 왕입니다. 숙종은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함부로 다루지 못할 만큼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감정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한 번 빠지면 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돌아서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이 갑자기 꺼지듯이. 그 성격 때문에 숙종시대 궁궐은 늘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총애가 오늘의 죽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는 인경왕후였습니다. 마마에 걸려 2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일찍, 너무 허망하게. 두 번째 왕비로 간택된 것이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덕이 높고 단아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왕비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위기였습니다.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장옥정, 장희빈이었습니다. 여러분, 장희빈이 왜 그토록 강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장희빈은 읽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고 숙종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숙종이 원하는 것, 숙종이 듣고 싶은 것, 숙종의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장희빈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인현왕후는 폐위됩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민가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왕국입니다. 1689년의 일입니다. 조선 궁궐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현직 왕비를 내쫓고 후궁을 왕비로 올린 것이니까요. 이 시절 궁궐안은 어땠겠습니까? 장희빈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못 보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모두가 입을 닫고 모두가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최 씨가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최 씨가 언제 궁궐에 들어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도 그녀의 초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무수리의 삶은 기록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던 시대였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녀는 무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숙종의 눈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한양에 눈이 내렸고 궁궐 안은 밤이 깊었습니다. 숙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걱정, 신하들과의 갈등, 왕비 자리를 둘러싼 복잡한 마음. 숙종은 홀로 궁궐 안을 거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빗자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여인이 눈 쌓인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에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묵묵히. 숙종이 물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인은 놀라 납작 엎드렸습니다. 네. 저나 낮에 미처 다 쓸지 못한 마당을 마저 쓸고 있사옵니다. 숙종은 한동안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쁘다고 하기에도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일을 다하는 사람. 화려한 궁궐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사는 사람. 숙종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야사입니다. 꾸며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최 씨를 이런 모습으로 기억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욕심이 아니라 묵묵함으로. 그 기억 자체가 이미 최 씨라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숙종의 승은을 입은 최 씨.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당시 궁궐의 실세가 누구였습니까? 장희빈이었습니다. 이미 왕자까지 낳은 장희빈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왕자가 훗날 경종이 됩니다. 그런 장희빈 앞에서 무수리 출신의 최 씨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장희빈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장희빈은 최 씨를 극도로 멸시했습니다. 무수리 주제에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주변 궁인들을 통해 최 씨를 압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맞서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낮아졌습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최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그러나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1693년, 숙종 19년, 최 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궁궐 안이 술렁였습니다. 무수리 출신이 왕자를 낳다니 기쁨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까? 둘 다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순간 최 씨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삶은 더 위험해졌다는 것을. 장희빈에게 이 아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 경종의 왕위를 위협할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이후 최 씨와 그 아들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최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품에 꼭 안고 더욱 낮아졌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살아남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무렵 궁궐 밖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총애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폐위된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숙종 20년 1694년 인현왕후가 복이 됩니다. 장희빈은 다시 빈의 자리로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갑술한국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최 씨는 인현왕후의 복위를 지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술이 출신의 여인이 폐위된 왕비의 편을 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옳은 것을 택한 것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하나가 훗날 역사의 평가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장희빈은 권력을 탐한 여인으로 기억되고 최 씨는 덕이 있는 여인으로 기억됩니다. 같은 시대, 같은 왕을 섬긴 두 여인. 그런데 역사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최 씨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처럼 왕을 사로잡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인현왕후처럼 높은 가문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성실함과 조용한 강인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장희빈은 1701년 숙종 27년의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현왕후는 복위 이후 병을 얻어 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여인도 덕 높았던 여인도 모두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남았습니다. 아들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들 훗날 영조가 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 52년간 왕자를 지킨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최 씨는 1718년 숙종 4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49세였습니다. 영조가 왕위에 오른 것은 1724년입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6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아들이 왕이 되는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평생 그 사실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었다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 영조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훗날 영조의 가장 큰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그날까지. 이 인물의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 씨가 선택한 방식,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조용하고 강한 생존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